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신랑과 이별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와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에 만났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다 모아둔 돈도 꽤 있었기에 만나는 데에는 부담이 없었죠. 처음에 저는 이 남자와 결혼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몇 달을 사귀고 나니까 이 남자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게 많이 보였고 저도 남자친구가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죠.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조카 사랑입니다. 남자친구는 삼형제 중 둘째예요.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는 중이었죠. 큰형은 서울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큰형이 워낙 바빠서 큰형의 아들인 조카를 자주 돌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아이를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서 한두 번은 데이트할 때 같이 놀아줬습니다. 남자친구는 능숙하게 조카를 잘 돌봤고 음식을 먹여주거나 훈육도 잘 시키더라고요. 정말 좋은 삼촌 같았습니다. 식당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저희 3명을 보고 아이고 아빠가 엄청 다정하네 라고 하시면서 저희 셋을 가족처럼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내심 남자친구와 부부 사이로 봐준다는 게 싫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그랬는지 감사합니다 라고 넉살 좋게 받아쳤죠. 저도 나름 조카와 많이 친해졌고 단둘이 남겨져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데이트의 대부분을 조카와 같이 나왔어요. 일주일에 5번을 만나면 4번을 데리고 나왔죠. 조카와 같이 셋이서 만나면 저희 둘의 진솔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온 신경이 조카한테 쏠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조카만 보살피다가 데이트는 끝이 납니다. 전 이런 관계가 너무 힘들었고 솔직히 많이 속상했어요. 처음엔 조카를 데리고 나와도 되겠냐고 물어봐 주었는데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조카에게 돈을 엄청 투자했어요. 솔직히 저희들 다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도 1,000원이라도 더 싼 곳으로 정하는 편이죠. 그래서 서로 비싼 선물도 잘 못 해줍니다. 그런데 조카에게는 달랐어요. 자기 아들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퍼주는지 조카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 고민도 하지 않고 사주었죠.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질투도 많이 났습니다. 제가 꽃 한 송이 사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에는 한 번을 안 사주더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조카가 사달라고 하니까 바로 사주다니요. 그리고 항상 식당에 가면 제가 먹고 싶은 것보다 조카가 먹고 싶은 걸 시켰어요. 제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래서 하루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답답해서 남자친구에게 참아왔던 울분을 토했습니다. 오빠, 조카 그냥 어린이집 보내면 안 돼? 나 솔직히 거의 매일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 힘들어. 난 지금 내가 오빠랑 데이트를 하는지 육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조카한테 질투를 해야겠어? 내가 그렇게 꽃 사달라고 할 땐 한 송이도 안 사주더니 조카가 10만원짜리 장난감 사달라니까 바로 사주고. 나 솔직히 너무 속상해.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당황해하는 눈치였고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었어요. 미안해. 사실은 우리 큰형이 많이 바빠서 내가 우리 조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우리 큰형이 혼자서 조카를 키우고 있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어린이집에 보낼 돈도 없고. 나도 풍족한 편이 아니니까 어린이집까지는 못 보내주는데 그래도 사달라는 건 다 사주는 편이야.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난 조카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러면서 갑자기 남자친구는 훌쩍이더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우는 사람 앞에서 화를 도저히 낼 수 없었기에 말을 참았죠. 남편의 큰형에게 이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고 부모님도 지방에 있고 남동생은 대학생이라 돌봐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조카를 너무 사랑하고 귀여워서 데리고 오는 거래요. 그러면서 조카와 같이 있는 게 싫다면 앞으로 안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없어도 어린이집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뭐가 되나요? 제가 어린애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카를 끼우고 2년을 만났어요.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당연히 조카도 같이 데리고 갔고요. 그때도 당연히 저는 화를 냈지만 또 울먹이면서 삼촌이 조카한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어쩌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꾹 참고 같이 여행을 다닌 게 10번은 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과 같이 살던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공간이 생긴다면서 좋아했고 저도 이제 밖에서 말고 집 안에서 놀 수 있어서 좋았죠. 남자친구는 이사한 지 오래되었지만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처음으로 놀러 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 저는 집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장난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거 뭐냐고 따져 물었죠. 당당하게 조카 장난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오빠 집에 있어? 조카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내가 자주 놀아주고 큰형 집이 좁은 편이라서 다 안 들어가는 건 우리 집에 뒀어. 우리 집에 조카가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 알고 보니 제가 안 온 한 달 동안 조카가 여기서 자고 가기도 하면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친아빠 본집을 놔두고 삼촌 집에서 생활하는지 궁금했죠. 남자친구 말로는 큰형이 일을 하고 집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재운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오랜만에 조카 없이 둘이서 놀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남자친구 집에 자주 가서 놀았고 남자친구가 없을 때도 집에 들러서 청소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야근이라고 해서 일찍 퇴근한 저는 다음 날이 주말이니 청소도 해줄 겸 서프라이즈로 몰래 남자친구 집에 갔어요. 가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남자친구를 기다렸죠. 오랜만에 빨래도 하려고 남자친구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자켓 하나를 꺼내서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빼내려고 손을 집어넣었는데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서류인가 싶어서 열어서 확인을 했는데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서류는 등본이었는데 남자친구의 자녀로 조카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카라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고 친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화난 것보다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우선
집에서 남자친구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몇 시간 뒤 남자친구는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집으로 왔고 저는 등본을 내밀었습니다. 무척이나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내밀고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사실은 큰형이 이혼한 이유가 심장병 때문이야. 정말 생사를 오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형수는 큰형이랑 자기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큰형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자기 아들은 부모 없는 자식으로 키우기 싫다고 해서 임시로 내 등본에 올린 거야. 그럼 지금은 왜 큰형 등본으로 안 올리는데? 지금 밖에서도 일도 하시잖아. 충분히 몸 괜찮아지신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조심해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서 아이를 키울 여건도 안 되고. 솔직히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넌 평생 조카의 아빠로 살 생각이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 남동생이 임신을 시키지 못하는 몸이라서 결혼하고 조카를 입양하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아직 남자친구의 남동생은 대학생입니다. 결혼하는 여자가 아이가 필요 없다고 하면 조카도 입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큰형은 심장병을 앓고 있긴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남자친구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동생 자식으로 올린 큰형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남자친구의 말은 왠지 모르게 미리 생각해놨던 것처럼 술술 나왔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고 나서도 하루 종일 이 생각뿐이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 일상생활까지 지장이 가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헤어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 같은 사람을 놓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다시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고맙다고 저 같은 여자 없다며 떠받들여줬고 저도 남자친구를 이해했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조카를 많이 사랑하는 삼촌으로 생각하려고 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여전히 저희의 데이트에는 조카가 꼈어요. 남자친구 자취방에서도 셋이서 있었죠. 왠지 모르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는 오히려 당당하게 조카를 데리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한테 잘하는 남자니까 나와 결혼해도 우리 사이에 낳은 자녀한테 이렇게 잘하겠지 싶었고 결혼을 얼른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조카가 끼어있는 생활을 그만하고 싶었던 게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와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 때문에 프로포즈 없이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도 만들고 그랬죠.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바로 남자친구의 등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저도 이제 등본에 들어갈 텐데 그럼 남자친구의 조카가 제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조금씩 보면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조카는 언제쯤 등본에서 지울 거야? 설마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 그게 지금 남동생이 대학생이라서 벌써 남동생 등본에 올리는 건 무리고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하고 잠깐만 올려뒀다가 남동생 결혼할 때 올리는 건 어때? 전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넋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말은 남동생이 결혼하고 입양할 때까지 우리 아이로 삼자는 거잖아요. 오빠, 그럼 애도 적응 못하고 많이 힘들어해. 난 절대 안 돼. 우리 조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리고 조카도 삼촌들이랑 다 친해서 적응 잘 할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큰형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래? 오빠, 내가 그럼 큰형님 만나고 올게. 내가 아들 데리고 가라고 말할게.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의 큰형을 만나러 가고 싶었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빠를 괴롭히냐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친구의 표정은 싹 바뀌었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돼. 큰형은 보러 가면 안 돼. 형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 많이 만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하더군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반대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청첩장만 돌리면 됐었고 결혼이 바로 코앞인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전 남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요. 제 생각을 전혀 안 해주는 남자친구가 너무 미웠고 전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월차도 내고 사람들의 연락을 다 끊은 채로 오로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아무랑도 연락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먼저 연락이 와주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술이 너무 먹고 싶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판가름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불렀어요. 술을 먹자고 했죠. 그 친구는 제 몰골을 보자마자 고민거리가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술의 힘을 빌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친구의 표정은 굳어지더라고요. 조카와 같이 데이트를 하고 등본을 발견한 것, 그리고 결혼 후에도 잠시만 조카를 우리 호적에 올리자고 한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고 친구를 보니까 입을 떡 벌린 채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야, 너 그거 사기 결혼 같은데? 응? 사기 결혼? 야,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잖아. 누가 요즘 시대에 자기 친자식을 남동생 호적에 올리냐? 그리고 지금 일도 잘 하신다며. 그건 그렇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 조카랑 네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해를 못하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저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머리카락과 칫솔이 필요했는데 전부 다 남자친구 집에 있어요. 남자친구 몰래 자취방에 들어가서 조카와 남자친구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들고 와야 했죠. 그래서 저는 반차를 내고 남자친구가 회사에 있을 때 남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며칠 만에 가봤는데 그동안 남자친구 집은 조카용품으로 더 채워져 있더라고요. 솔직히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얼른 칫솔과 머리카락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전자 검사에 맡겼죠. 정말 친자라고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결과가 나오기 전 며칠 동안 남자친구의 연락은 다 무시했어요. 일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는 남자친구의 친자가 맞았거든요. 99.99% 친자가 확실하다는 문구를 보자마자 전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가 저에게 이런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했다뇨. 저는 바로 남자친구의 큰형을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의 큰형은 남자친구의 남동생한테 연락처를 물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심장병도 아니고 밤낮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래요. 심장병은 바로 남자친구였고 지금은 다 완치를 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것 빼고 전부 다 자기 이야기를 큰형 이야기처럼 하고 다닌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한 번 했었고 심장병에 걸려서 아내가 도망갔대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큰형은 자기를 도용하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다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남자친구한테 직접 큰형을 찾아가서 말하겠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큰형은 정말 무서우시더라고요. 아마 남자친구가 겁에 질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카 얘기로도 모자라서 심장병까지 속일 수 있나요? 지금까지 저한테 진실을 말했던 게 얼마나 될지 궁금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큰형은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저희는 삼자 대면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상황을 대충 알았는지 바로 저와 큰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한 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심장병을 앓았던 적이 있고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제가 안 만나줄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잠깐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저희의 결혼은 코앞이더라고요. 저는 벌을 받는 대신 예식장이랑 신혼여행 등등 환불 비용을 다 그 사람한테 감당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꼭 그 오빠 잘못으로 헤어졌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라고 했죠. 그 사람은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친구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결혼을 했었겠죠?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전 그 뒤로 결혼 생각은 아예 접었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들통나니까 결혼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평생 혼자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기 전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